여기 보이는 것처럼 누가 이렇게 테이프를 쓰는 분이 계실까요? 카세트 테이프입니다. 여기도 많은 정보가 들어가는데 한 테이프당 제 기억으로는 A면에 10곡, B면에 10곡, 그래서 한 20곡 정도의 노래가 들어갔는데 이런 판들은 별로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업그레이드 된 게 CD 플레이어입니다. CD 플레이어는 얼마나 들어가냐? 여기는 조금 더 많이 들어가죠. 그 옆에 있는 것은 밥솥입니다. CD 플레이어가 아니고. 이런 20곡, 30곡 들어가던 레코드 CD 플레이어들이 이제 지금은 박물관에 가야 볼 수 있는 기계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진화해서 이제 10곡, 20곡 들어가던 것들이 2000곡, 3000곡으로 들어가는 MP3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 속에서 테이프나 레코드판, CD는 이제 더 이상 누구도 생산하지 않고 만들지도 않습니다. 만들면 망하니까요. 지금은 MP3. MP3도 보지 않고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유튜브로 영상을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MP3를 갖고 다니지 않고 노래를 저장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걸 다 유튜브로 내지는 구글로 등등 여러 방식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한 기술의 변화와 진보입니다. 여러 가지 정보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정보 양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이제 선도 연결하지 않고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스피커도 들을 수 있고 TV 영상도 볼 수 있고 카톡으로도 보낼 수 있고 정말 발전된 시대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 인간의 생활 방식 차이. 과거는 MP3나 핸드폰이나 구글이 없었기 때문에 더 미개한 인간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미래에는 더 발전된 사람들이 많을 거지 않겠습니까? 기계가 더 발전되니까. 그러면 과거가 덜 인간을 만들거나 현재와 미래의 사람을 더 인간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기술의 발전이 좀 더 편리와 안정함을 주지만 그 사람들을 더 인간이나 덜 인간으로 만들지 않는 거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발전된 문명이 더 인간이고 발전되지 못한 문명이 덜 인간이다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게 철학, 그리고 특별히 더 큰 틀에서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문학은 인간에게 가장 유익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고급 정보고 그 정보를 다른 말로 하면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철학은 필로소피, 지혜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정보를 사랑하는데 고급 정보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뭐 돈을 사랑할 수 있고 명예를 사랑할 수도 있고 뭐 명품을 사랑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사랑할 수 있겠죠. 근데 인문학, 특별히 철학은 지혜를 사랑합니다. 언어와 삶의 방식의 차이가 인간의 경험을 다양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동영상으로 강의한다는 것은 공무원 시험 보거나 그런 분들이 동영상 강의를 들었는데 지금은 초, 중, 고, 대학생까지 거의 전 국민이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열린 거죠. 그래서 수많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의 같은 종이라는 점에서 공통성이 있고 또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의학은 병을 예방하고 치료함으로써 인간의 몸을 돌봅니다. 그러면 인문학은 뭘 돌볼까요? 돌봄 인문학은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돌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철학도 마찬가지죠. 내 생각의 근육 그리고 나의 사고방식을 돌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처음 인문학에 접하는 분들, 철학에 접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현실과 거리가 먼 인문학. 이런 책도 있네요. 저는 인문학이 처음이에요. 인문학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삶을 돌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학이 우리의 질병, 몸을 돌본다고 그러면 인문학은, 철학은 삶을 돌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철학은 복잡하다한 인생의 문제를 대비하고 해결할 때 필수적인 요소라고 했습니다.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문학의 사전적 의미는 언어, 문학, 역사, 철학. 우리는 철학인데 더 포괄적으로 인문학을 하겠습니다.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문학, 역사, 철학 등은 인류가 물려준 우리에게 소중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은 같은 종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과학이나 의학, 인문학은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학문입니다. 아이폰을 만들 때 흑인과 백인, 황인을 구분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한 가지 모델을 만들어 놓고 모든 인간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거의 뭐 2m가 됐든 3m가 됐든 유사한 몸 체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핸드폰도 딱 한 손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키가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한 손에 갖고 있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과학도 인간을 중심으로 만드는 거고요. 인간의 편리함, 유용함을 위해서요. 의학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인문학도 인간의 생각, 특별히 삶의 문제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불완전한 미래, 불안정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좀 더 확실하고 안정적이고 안전적인 말들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문화유산을 탐구하는 것, 여러분과 제가 철학을 공부하는 것은 인간 연구와 유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와 인간에 대한 탐색, 돌아봄이죠. 돌아본다는 것은 과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이유는 교훈을 얻기 위해서죠. 현재 교훈을 얻기 위해서. 또 직시함입니다. 현재를 직시함.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과거를 돌아봐서 현재를 내다보고 현재에서 미래를 선견지명 내다보는 거죠. 돌아봄, 직시함, 내다봄을 위해서 우리가 인간의 탐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과거는 지나간 현재입니다. 현재는 지나가고 있는 현재이고요. 미래는 다가올 현재입니다. 사실 현재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언어로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해 놨고 돌아봄, 직시함, 내다봄으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좀 더 설명드리면 돌아봄은 인류의 공헌과 폐해에 대한 숙고와 반성입니다. 인류가 지난날 한국사든 세계사든 공헌, 좋은 일을 한 것도 있겠지만 좋지 않은 일도 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거죠. 생각해보는 겁니다. 왜 숙고하고 반성하냐면 교훈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현재 현상을 분석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시함은 과거의 유산의 한 성찰을 바탕으로, 과거의 유산을 성찰한 것을 바탕으로 현재를 비판적으로 들여다보는 거죠. 그냥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비판적으로 들여다보는 겁니다. 왜 들여다보냐면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다봄인 거죠. 내다봄은 지금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혁신과 변화를 바라보는 겁니다. 마치 아이폰, 예전에 몇십 년 전에는 10년 전에는 아이폰이 1, 2, 3이었는데 지금은 11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계속 발전되고 미래에는 더 발전된 게 나올 거라고 누구나 예상하는 바입니다. 자, 돌아봄 인문학은요, 일상에서 만나기 쉽지 않은 동서고금의 동양과 서양의 사상가들, 철학자들, 지혜자들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동양과 서양의 지혜자들은 삶의 재미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과 함께 인생의 의미를 이야기했습니다. 삶의 의미이죠.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의미 있게 살려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도 있어야겠지만 삶에 의미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 듣고 그 사람들의 말을 실천하는 것은 내 삶에 매우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현자들의 글은 여러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서양 철학도 마찬가지지만 동양 철학은 한자로 되어 있는 겁니다. 서양 철학은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한자. 근데 이런 것들은 전혀 하지 않고 한글로 합니다. 여러 기호와 언어로 기록된 고전들을, 이 고전들은 대우주 속에 살아가는 소우주인 인간을 이해하려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인류가, 지혜자들이 물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뭐냐? 현자들의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책은 여러분, 저희가 읽게 될 책, 이분도 버트란트 러셀의 서양 철학사, 이런 책은 위대한 발명품인 거죠. 인류가 물려준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 법은, 그런데 궁금한 점은 인생을 사는 법은 어디에서 누가 가르쳐 줄까요? 과연 수많은 학원이 있는데 운전면허 학원은 운전을 가르쳐 줍니다. 피아노 학원은 피아노를 가르쳐 주고요. 뭐 기타는 기타 치는 방식을 가르쳐 줍니다. 연주하는 방식을. 그렇다면 인생을 사는 방법은 누가 가르쳐 줍니까? 학교에서 가르쳐 줍니까? 어디서 가르쳐 준지가 좀 애매하죠. 인간이 세상이란 무대 위에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물어볼 것이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수는 말합니다. 노래합니다. 장기하라는 분이, 그때의 머리 위로 뛰어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너처럼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네 갈 길 가라고 합니다. 이게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내 갈 길을 가면 내 길이 되는 겁니까? 지혜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크라테스, 예수, 속가, 공자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배움은 먼저 어려움을 알고 끝까지 갈등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매일 자신을 잃지 않는 거죠. 자신을 잃지 않는 것.
소크라테스, 예수, 공자, 석가님 이 4대 성인, 4대 사상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배움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어려움을 알고 끝까지 갈등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것. 또 배움을 사랑하는 사람은 매일 누구의 부족함을 알게 되냐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잊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잊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가 전반적인 강의 전체를 이제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산책에서는 이렇게 여러 이야기들을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공부예정 2강, 3강 마음등산, 4강은 삶 호스피스입니다. 삶을 어떻게 살지, 그리고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공부만 하고 일만 하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휴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휴식을 위해서는 직장도 있어야 되겠고 또 돈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7장은 돈의 맛입니다. 중간고사 이후로 소비 욕구, 그리고 향유인, 향유라는 것은 누리고 즐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돈을 버는 것은 누리고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거죠. 공부하는 것도 누리고 즐기기 위해서. 또 누리고 즐기는 데 있어서 사랑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10장에서 10강이라 할 수 있겠죠. 10장에서는 사랑 품격, 그리고 우정 품격,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서는 인생 여행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을지. 그리고 부록에서는 현자들, 7현인들의 글들 이렇게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부록 7현인의 잠언들, 그리고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1789년,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선언 1791년, 제일 중요한 세계 인권선언문 1948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부록도 살펴보고 다른 영상들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될 겁니다. 자, 그럼 1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강 생각산책입니다. 저희가 25분씩 약으로 했으니까 일단 1강 하다가 그 다음 영상으로 25분 하겠습니다. 1강입니다. 우주의 나이. 나의 나이도 있지만 지구의 나이도 있고 우주의 나이도 있습니다. 우주는 굉장히 시작과 끝이 없는 곳으로 볼 수 있는데 학자들은 말합니다. 약 150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어떻게 우주 나이를 알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학자들은, 천문학자는 150억 년 전에 우주가 먼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지구가 그 150억 년 동안에 약 46년 전에 46년 전 취소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46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이게 천문학자들 말합니다. 방사성 동위원소, 어렵습니다. 연대 측정법을 통해서 이 우주의 대폭발, 빅뱅이죠. 천문학적 대폭발 이론을 말하면서 지구가 46억 년 전에 발생됐다는 거죠. 물론 창조론도 있고 진화론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종교에서 다룰 문제고 과학에서는 진화론 쪽 입장을 많이 지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나이와 지구의 나이, 여러분도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내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가족의 역사도 있고 한국의 역사도 있고 세계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가 있게 하는 그 바탕인 토대인 지구의 나이를 46억 년 전이라고 이렇게 예측한다고 합니다. 지구에는 수많은 먼지들이 날라옵니다. 매일. 그래서 쌓여서 수많은 먼지들이 날라온다는 거죠. 그게 운석이라고 말합니다. 이 운석이 지구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지구는 현재에도 몸체를 늘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먼지들 때문에, 운석 때문에 매년 약 4천만 킬로씩 몸무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계에서 온 선임 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로 들어오는 외계 물질은 매우 크기가 작은 먼지의 대부분입니다. 지구의 생명체가 출현한 이후 오랜 세월에 거쳐서 인류는 발전과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가 볼 때 인간은 작고 중요하지 않은 행성에서 의지할 데 없는 떠돌아다니는 한 점의 먼지, 더스티, 먼지라고 규정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우주의 먼지인 거죠. 지구 역시 우주의 먼지일 뿐입니다. 세네카라는 학자는 말합니다. 지구는 바다의 물방울 하나만큼, 우주에서 지구는 바다의 물방울 한 방울처럼 작은 거다. 바다의 물방울 한 방울이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구가 우주에서 물방울 한 방울밖에 안 되는 존재다라고 한 약 2000년 전에 그렇게 말해놓은 분이 있습니다.
천문학자 눈에는 인간은 먼지입니다. 우주도 먼지고 지구도 먼지고요. 화학자 눈에는 인간은 어떤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로 뭉쳐진 화학 덩어리라고 말합니다. 화학 덩어리.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뭐 물질 덩어리인 거죠. 화학자 눈에는 먼지 덩어리로 보이는 분도 있고 우리가 화학 덩어리, 물질 덩어리로 보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문학자 철학자는 어떻게 볼까요? 특별히 햄릿이라는 분은 인간은 고귀한 이성적 존재이며 무한한 재능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한한 재능을 가진 존재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내 재능은 내가 알고 있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프로이드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과 저는 이성적 존재이고 무한한 재능을 가진 존재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구의 생명체가 출현한 이후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인류는 발전과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하는 동안 천문학자의 눈과 화학자의 눈에 먼지로 화학덩이로, 그렇지만 햄린의 눈에는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며 고귀한 이성적 존재이며 무한한 재능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무한한 재능을 가진 존재라는 것, 유일신교 입장에서 인간은 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종교 관점은 그렇죠. 인간은 신의 피조물이다. 그리스 신화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종교 유일신교 내지는 그리스도교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다른 여러 종교들이 많습니다. 이슬람교도 있고 조로아스터교도 있고 뭐 등등등 불교를 가지신 분도 있겠고 여러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철학자의 관점, 특별히 인문학적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영상, 두 번째 영상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